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직업에 관한 단어를 배우네요. 요즘 우리 직업에 관한 영상 많이 보고 있죠? 아이가 아직 다 외우지는 못해도 많이 익숙하다고 느낄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은 스티브 앤 맥입니다. 이번 주까지 보면 드디어 우리 스티브 앤 맥이를 3개월 꽉 차게 보고 보내줍니다. 시원섭섭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 초등 저학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거 재밌네 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티브 앤 매기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영어의 첫인상이었어요. 영어 엄청 쉽고 재밌네 라고 느끼게 해준 고마운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형용사를 배우는 플래시카드 영상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는 플래시카드 영상을 꾸준히 소개할 거예요. 나중에는 애들이 지겨워할 정도가 될 텐데 제 방식이 1년 차에는 연필로 스펠링을 쓰고 외우고 하는 공부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단어를 짚어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단어들을 틈틈이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번째 영상은 만들기입니다. 만들기도 이번 주까지만 보면 마무리가 되죠. 지금은 너무 오래 봐서 이 크래프트 영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영상의 진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크래프트와 스티브 앤 맥이 영상의 공통점은 일반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어, 표현, 억양, 말투 모두가 그냥 일반인 유튜버들하고는 다릅니다. 반듯하고 정제된 표현을 써요. 영어 처음 시작을 이렇게 교양 있는 영어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이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하루 일과에 관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목욕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This is the way라는 표현도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 볼 영상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3개월 차도 이렇게 잘 마무리해가는 거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이 쉬운 것 같아도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한글책 독서 이야기를 할게요. 8살 1학년에 읽기 좋은 책들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읽는 임석재 옛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조는 물고기님 글을 봤더니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래요. 인류의 지혜가 거기 다 들어있답니다. 다만 옛날 이야기에는 그 원형이 잘 살아있어야 하는데 시중에 나오는 책들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호랑이가 엄마를 결국 잡아먹잖아요. 그게 원래는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팔, 다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먹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오누이를 속이고 방에 들어와서 엄마인 척하면서 오누이 동생 갓난아기를 잡아먹으면서 손가락을 씹어먹는다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어른들 눈에는 애들 보여주기에 너무 잔인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책 만드는 사람들이 아이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다 빼버렸는데 사실 그게 옛날 이야기의 정수래요. 그 부분이 바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빼버리면 이야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형이 잘 살아있는 옛날 이야기 책이 뭐가 있나 검색해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의 원형을 그대로 들려주자는 문제의식 자체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이 임석재 선생이 평생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옛 이야기를 채록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용으로 쓴 책을 손녀분이 조금 정리해서 다시 출판한 책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구전동화 쪽에는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집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7권 세트를 전부 구입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콩쥐팥쥐 같은 옛 이야기는 상권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책들이 출판사의 권장 연령은 초등 고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만 쓰던 어려운 말이나 한자어가 많고 내용도 아무래도 원형에 가깝다 보니까 슬프고 잔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한창 재미있게 들을 때가 초등 저학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콩쥐팥쥐 이야기 읽어보면 짧은 동화책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무서워요. 다만 잔인한 내용을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걱정되시는 분은 우선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덕 선생의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입니다. 현덕 선생이 월북 작가여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1930년대에 문단에서 손꼽히던 아동문학 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화 중에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 넘게 읽혀온 작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근현대사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식민지에 전쟁도 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랬는데 아동문학에 공들일 템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참 소중해요. 서양식 표현에 물들지 않은 고운 우리말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문장의 구조나 어순도 요즘 쓰는 말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게 익숙해지면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은 아이가 혼자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배경이 1930년대잖아요. 요즘 쓰지 않는 말도 많이 나오고 새끼전차, 싸전가게, 기름장수, 고무신 이런 거 엄마인 저도 책에서만 본 것들을 21세기에 태어난 8살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 몇 장을 읽어내는 게 이 책의 가장 어려운 고비입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아이한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박물장수가 뭐고 뒷간이 뭐고 하다 보면 앞부분에 몇 장만 지나도 모르는 말이 확 줄어들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현덕 선생의 아이들 심리 표현을 보면 서양 작품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공감대가 있어요.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안 그런 척, 센 척 애둘러 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딴청 부리듯이 툭 한마디 던지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엄청 부럽고 샘나는 거. 그런 장면이 이 책에 많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를 다 짚어줘요. 아놀드 로벨의 책은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있죠. 저도 유명한 고전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고전은 역시 다르구나 싶었어요. 일단 내용이 훌륭하죠. 아이들 책은 읽혀보면 알아요. 아이들은 반응이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이 책은 손뼉을 치면서 공감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아놀드 로벨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림까지 잘 그려요. 장면마다 나오는 부엉이 표정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자꾸 바라보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아동문학상 중에 뉴베리상은 내용을 보는 거고 칼데코상은 그림해 주는 상인데 이 작가는 그 두 가지 상을 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받았더라고요. 개구리와 두꺼비 시리즈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중에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집 둘째가 좋아해서 여러 번 읽어줬고요. 저는 집에 있는 부엉이라는 책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손님인데 예스24 사이트에서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집 애들은 이 책 중에 위층과 아래층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까마귀네 빵집이라는 책은 가코 사토시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건데 5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하는 책이에요. 둘째가 9살인데 아직도 읽어달라고 갖고 와요. 까마귀 가족이 빵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모양의 빵들이 많이 나오고 온 동네 까마귀들이 이 빵집으로 몰려가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도 참 잘 그렸어요. 글의 내용도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읽어주기에도 좋고 또 아이 혼자 읽어도 재밌는 책이에요. 읽다 보면 작가가 책 곳곳에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이야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 책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